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토너먼트죠. 월드컵 토너먼트 3경기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경기는 볼티모어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바즈랑 버크고, 바즈가 제가 한창 이제 좋을 때 꿀을 많이 빨았는데 요즘엔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점이 좀 많아졌어요. 얘가 난 운도 없는 날도 있다 막 그랬는데 그냥 요즘에는 순수하게 실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얘는 꿀은 좀 다 빨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워요 지금은. 그리고 션 버크, 오히려 이 친구가 요즘에 상승세가 조금 보이죠. 뭐 2경기밖에 안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구속 상승이라는 뭐 그런 베이스가 조금 있기도 하고, 양키스랑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한테 다 이제 길게 버텨가면서 승리를 먹여줬습니다. 한번 이제 오프너 쓴 다음에 양키를 아주 뭐 철저하게 막았던 그런 경기도 있었었고, 요즘에 꽤나 괜찮아요. 재구 리스크 이런 것들도 원래는 엄청 심했다가 최근 2경기는 좀 덜한 편이기도 한데, 일단은 선발이 약간 화싹 쪽으로 몰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화싹도 얘네들이 홈이랑 원정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홈에서는 제가 어제 뭐 켄자한테 패했지만 그것도 이제 위닝시를 진작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10시리즈 연속으로 홈에선 승리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원정은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합니다. 15승 25패, 홈에선 28승 14패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되게 뚜렷한 팀이에요. 근데 이게 또 볼티모어한테는 맞대결 같은 것들을 보니까 제 밑에다 적어놨는데, 맞대결을 볼티모어가 9연승에다가 넓게 봤을 때는 15승 1패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3시리즈 연속으로 지금 3대0 3대0 3대0으로 작년부터 수입을 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작년에는 화싹이 조금 이제 못했으니까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 시즌은 화싹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도 볼티모어가 많이 좀 이긴 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화이트삭스 원정 가서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맞대결을 지금 볼티모어가 9대0, 넓게 봤을 땐 15대1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화이트삭스 빠따 솔직히 그전보다는 조금 이제 터질 때만 터지고 홈런 같은 것도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빠따는 지금 볼티모어가 좀 더 주는 게 더 보이긴 하거든요. 난 이거 구도로는 화싹의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은 경기인데 이 맞대결이 너무 좀 부담되기는 하네요. 화이트삭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빠따가 좀 약세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화싹이 뭔가 분석으로는 역배를 봐야 될 경기인데 전적이 좀 리스크가 있네. 그리고 둘 다 지금 한 점차 게임이 되게 많습니다. 어제 15경기 중에 한 점차가 9경기 나왔는데 얘네들도 거기에 좀 일조를 한 듯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화싹의 역배가 배당도 그리고 솔직히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2배도 안 나와서. 저는 한 점차나 화싹의 역배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맞대결 전적이 상당히 부담된다,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피츠버그, 에런 놀라랑 애쉬크래프트입니다. 일단 에런 놀라는 썩 그냥 좋지 못합니다. 방어도 그렇고, 저번 경기는 이제 홈런 2개가 전부 다 솔로 홈런이어서 요즘에 좀 재구 리스크도 약간은 있죠. 원래 놀라는 재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한테도 좀 안 좋은 게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 6경기는 32이닝 동안 6.47로 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놀라가 좀 안 좋았던 시기에 그때 이제 고전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좋은 경기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좀 좋지가 못했더라. 올 시즌에도 이제 5월달에 3.2 6실점으로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애쉬크래프트는 제가 매번 칭찬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얘는 또 이제 득점 지원도 굉장히 빠방하게 받아가지고 승리도 꽤나 챙긴다. 종종 망가지는 날이 있는데 이제 그 엘빈 로드리게즈라는 포수, 이 피츠버그가 2명의 포수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엘빈 로드리게즈랑 할 때가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저번 경기 때도 얘랑 합을 맞췄는데 6인 2실점에다 삼진 10개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씻어낸 것도 보이긴 하더라. 그래서 일단 나는 선발 차이가 좀 크다고 보는데, 이게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피츠버그는 이제 얘네들도 홈이나 원정에서 특히 원정 가면은 타율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좀 약점이 있는 편이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원정에서도 되게 잘하고 왔는데 이제 홈으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냥 필라델피아가 분위기가 좀 좋아서 그것만 걱정되고, 선발로는 이건 애쉬크래프트가 좋아 보이는데, 뭐 배당 대비 애쉬크래프트면은 피츠버그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다른 지표들이 확 다가오진 않습니다만, 일단 방향 자체는 저는 피츠버그 쪽으로 좀 보고 싶긴 했었고요. 8.5 기준에는 필라델피아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 슈아버나 하퍼 이런 애들도 너무 좋기도 하고 약간 오바 생각 중인데, 근데 애쉬크래프트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얘가 원정에서도 약하지가 않아요. 그냥 에런 놀라랑 애쉬크래프트의 차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은 저는 피츠버그의 역배, 반응 자체는 오바긴 한데 언더오버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웨더스랑 마이즈고, 웨더스가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두 경기가 랑 화이트삭스랑 그리고 직전 경기도 디트로이트 원정이었는데 거기서도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6이닝 동안 되게 좀 잘해줬거든요. 그날 또 이 스쿠발 상대로 승리를 해준 거다 보니 웨더스가 그전에 막 피홈런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고전을 많이 하다가 지금 조금 괜찮아지기는 했거든요. 체인지업이 굉장히 우수한데 포심에 대한 피홈런이 많더라. 일단 그리고 얘도 또 득점 지원을 좀 못 받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저번 경기 때 디트로이트를 잡았을 때는 이날 사전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도 이 친구가 잘해가지고 이겨주긴 했습니다. 대체로 지금 양키스가 분위기가 조금 좋지가 못하긴 해요. 특히 이제 빠따가 좀 침체가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이제 에런 저지 부상 이후에도 딱히 못하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보스턴과의 시리즈 최근에 3경기 동안 전부 다 4만타밖에 못 치고 어제도 여차여차 운이 많이 따라하고 이길 뻔했는데 결국에 이 경기를 또 페르난도 크루즈가 연장에서 또 져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믿음이 크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고 KC 마이즈도 저번 경기 때 이제 아마 양키스를 상대했던 것 같은데 5.2이닝 사실점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부상 복귀하고 한 2경기 정도 던졌는데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이게 마이즈의 상태가 조금 아쉽긴 하네. 양키가 지금 되게 못 칠 때인데 일단 선발 자체는 웨더스가 최근의 모습으로는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이게 빠따가 양키가 많이 아쉽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디트로이트도 6경기 동안 지금 1승 5패에다가 얘네 원래 홈에서는 되게 좋은 편인데 홈에서도 지금 많이 까먹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은 12승 28패로 더 약하고 그래서 지금 홈에서도 까먹고 있는지라 디트로이트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이 좀 한 방향으로 흐르지가 않던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냥 배당 자체는 디트로이트를 못 볼 건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별로 맛은 없는 경기 같습니다. 저는 언더도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마이즈가 요즘 조금 안 좋다고 했지만 두 선수 모두 다 이 상대팀한테는 전적이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 마이즈도 양키한테 큰 거 많이 안 맞으면서 피안타율도 괜찮기도 하고 웨더스도 피안타율 일단 좋아요. 큰 거를 조금 많이 맞았다고 하지만은 디트로이트의 요즘 빠따상도 그닥인지라서 좀 무마시킬 가능성도 있다고는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트로이트의 역배?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양키가 좀 배당이 별로다 싶어서 빠따를 못 믿겠고 그래서 보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토론토 대 매치 경기 예세비지랑 머나야입니다. 요즘에 토론토도 지금 연패에 늪에 빠져있죠. 6연패째인데 전부 다 홈에서 거둔 이런 패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한테는 스윕까지 당해버리고 원래 텍사스한테 홈에서는 시리즈 전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예세비지도 요즘에 많이 흔들립니다. 작년에 말미에 갑자기 깜짝 등장해가지고 올 시즌도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나와서는 되게 잘했는데 요즘에는 재구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쳐맞아가지고 순수하게 좋지가 못해요. 방어는 쓸만한데 5월달에는 2.56 6월달에는 5.70으로 특히 좀 많이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볼넷이 많은 날에는 엄청 또 볼질을 많이 하더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믿음이 줄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머나도 딱히 좋게 볼 건 없어. 얘도 이제 피터슨보다도 이제 후순위에서 좀 롱릴리버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선발로서 좀 나오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컵스한테는 3이닝 동안 사실점으로 또 좋지가 않았습니다. 넓게 봤을 때는 시즌 초반에 해밀 때보단 그래도 좀 더 던지면서 괜찮아지고는 있긴 한데 큰 믿음까지는 일단 없기는 하더라고요. 또 이제 보니까 토론토가 안 그래도 요즘에 되게 못 치는데 불개주 같은 애들 진짜 바닥이죠. 오카모토도 살짝 꺾였고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되게 못 친다더라 이런 게 있지만은 이런 것들 봤을 때 좌한 상대로 홈에서 5경기 동안 지기는 많이 졌지만은 점수는 5점가량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좀 애매한데 저는 지금 그냥 토론토의 침체기? 그게 좀 더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매츠도 저는 얘네들 감독 바꾸고 나서는 앞으로 좀 반등할 여지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당분간은 나는 매치 경기를 좀 안 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는 승패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되고요. 그렇다고 막 매치가 배당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라 8.5 기준에는 약간 오바 생각 중이긴 한데 예세비지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토론토도 지금 못 치기도 하니까 뭐를 가든 쉽지는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가고 싶은 경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보스턴 대 워싱턴, 랑엘 수아레즈랑 이제 미콜라스입니다. 랑엘 수아레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번 경기 이제 쿠어스필드 갔는데 6이닝 동안 자책점 1점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 경기는 불펜이 못해갖고 역전당했고 삼진 9개를 잡는다든지 간만에 또 이제 이닝도 요즘에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싱커의 비중으로 늘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상승세의 원동력이라고 했었고 좌타자한테 굉장히 강하다. 워싱턴에는 요즘에 우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못하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특히나 좀 이제 강하다는 게 있기도 하고 지금 보스턴이 수아레즈 포함해가지고 선발이 11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 중이에요. 그 이제 양키스와의 라이벌전에서 소니 그레이가 또 이제 노히트를 굉장히 길게 이어간다든지 보스턴 지금 마운드는 상당히 굳건한데 이게 빠따가 조금 문제기는 하죠. 그냥 너무 여태까지 누적 득점이 지금 리그에서 가장 낮다든지 어쨌든 근데 상대가 이제 미콜라스인 것도 만만하기는 합니다. 미콜라스 저번에도 이제 오프너를 앞세운 다음에는 3.1이닝 동안 그럭저럭 하면서 이 친구는 구속을 좀 더
보장을 시켜준다면은 좀 괜찮게 쓸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뭐 라네 수아레즈보다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수아레즈가 필라델피아 시절에도 워싱턴한테 기록이 막 엄청 좋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특별히 엄청 약했다? 그런 것까지도 아니고 맞대결 상으로는 오히려 워싱턴한테 좋고 미콜라스는 또 보스턴 애들한테는 안 좋은 것들이 좀 두드러지기는 합니다. 미콜라스는 많이 만나진 않았어도 피안타율이 339 정도로 꽤나 높기도 하고요. 원래 얘는 뭐 제구 같은 거는 좋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피장타율도 꽤나 높기는 했었습니다. 대신에 레인저 수아레즈는 얘도 이제 워싱턴한테 156 정도로 잘 막았었고 볼넷도 안 주고 큰 것도 많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세부 지표로 가게 되면 좀 더 괜찮아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워싱턴이 좀 센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좌한 상대로 원정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제가 이제 9승 1패다 그 1패조차 이거를 10대 5인가 그렇게 이기던 경기를 샌프한테 8, 9회에 역전당한 경기 그게 이제 1패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그냥 트레버 로저스한테 완전히 봉쇄당한 경기가 한번 있었었죠. 그래서 좌한 상대로 원정에서 되게 좋았던 모습도 약간은 꺾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일단 8.5 기준이면 언더 생각이 들어. 제가 보스턴 여기 있는 것처럼 홈에서는 점수가 덜 나기도 하고 특히나 피홈런 지표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했었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원정 갔을 때 실점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언더로 많이 가는 건데 뭐 홈런 같은 게 되게 줄어든다고는 하더라고요. 보스턴도 홈에서 홈런 좀 덜 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어쨌든 이거는 그냥 보스턴이 기운이 좀 괜찮으니까 어제도 이제 윌리어 아브레이유가 실책 저지르고 그냥 혼자서 연장 보내는 그런 트롤링을 했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배당을 맞을 수는 없지만 보스턴을 기운빨로 좀 보고 싶었고 8.5 기준의 언더는 저는 보스턴 홈일 때는 좀 가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텍사스 경기 파커 메식이랑 산토스입니다. 일단은 메식 올시즌 좀 괜찮은 시즌이죠. 보니까 원래는 체인지업을 처음에 나왔을 땐 작년에 되게 좋았었는데 올해는 포심이나 싱커로 되게 앞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좀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조금 이제 안 좋다 정도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가 조금 의심이 된다고 했지만은 바로 7.2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그날은 빠따가 안 좋아져서 이제 루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의 활약 자체는 좋았던 날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이제 산토스라는 친구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타일러 알렉산더가 오프너인데 요즘에는 그냥 한 1, 2이닝 정도? 길면은 한 2이닝 정도일 것 같고 그냥 여기저기 불펜 땜빵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 쓴 것 같은데 저번에 이렇게 텍사스가 불펜 일을 돌렸을 때는 그때도 아마 알렉산더가 이제 던졌었고 그 다음에 코니엘이라는 이런 유망주를 올렸었는데 얘가 개 터졌었죠. 그리고 오늘 올리는 산토스도 보니까 얘도 이제 작년에 잠깐 트리플레이에 3.2이닝만 던지고 다시 또 더블A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블A에서의 성적도 5경기 동안 5.47에다가 삼진은 조금 잡는데 볼넷이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친구를 믿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이게 또 이제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은 텍사스가 이제 오늘 또 이제 클리블랜드 원정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즌 때 지금 텍사스 원정에서는 루징 중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뭐 1승 정도는 챙긴 비율이 조금 있지만은 이게 일단은 좀 루징이 많았었고 오늘 정도 이런 선발 편차라면은 저는 클리블랜드가 좀 더 보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텍사스가 원정으로 가면 홈런 같은 걸 조금 더 치다거나 점수를 조금 더 뽑는다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어제도 클리블랜드의 홈에서는 홈런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온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기록발과 함께 선발 차이도 있고 클리블랜드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좀 고전할 것 같고 메식도 지난번 경기 잘했지만 저는 얘가 요즘에 이닝이라던가 기본적인 실점을 조금 더 주는 면모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 7.5면은 오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바보다는 그냥 클리블랜드 방향으로 보는 게 편하기는 하겠네요. 미러키 대 신시내티 로버트 게서랑 이제 로돌로입니다. 글쎄 로버트 게서 얘가 이제 아마 작년인가에는 부상으로 거의 못 나왔고 처음에 나올 때도 공 같은 것들은 뭐 밋밋하지만 나름 괜찮았었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뭐 여러 기록상으로는 밋밋한 플라이를 잘 만든다. 플라이볼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또 이제 그러면서도 빗맞은 타구 양산을 되게 잘해요. 이스트 베로시티가 상당히 낮게 하드 히트를 적게 맞는다. 이래갖고 좀 밋밋한 플라이를 잘 만드는 것 같고 얘가 이제 고전했던 거는 그 5이닝 동안 6실점 피홈런을 4방 맞았던 어스트렉스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런 구장에서는 밋밋한 플라이로더라도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되게 좀 털렸던 거지. 올 시즌에는 홈에서 3.00 원정에서는 6.00으로 특히 이제 홈일 때는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로버트 게서 요즘에 나쁘지 않다. 성적도 좀 걷어주고 있고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로돌로도 저번 경기 때 허리 경련이 조금 있었어요. 간만에 삼진도 조금 잡고 좋은 날이었는데 그전 경기들은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도 좀 좋게 보지는 않아.
부상 때문에 길게 못 뛸 뿐더러 작년에는 기대감이 컸는데 올 시즌은 이제 전반적으로 싱커라든지 커브 포심 체인지업 얘가 던지는 구종들이 발사 각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이런 이닝 대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이런 피안타 자체가 지금 작년보다도 이닝 대비 더 많아진 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믿음이 크진 않습니다. 방어율도 말해주고 있고 더구나 저번에도 얘네들이 신시내티가 홈이었을 때 그때도 얘네들 시리즈를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그 시리즈 미러키가 스윕을 했었죠. 어렵지만은 그때 이제 미러키가 14대1로 그 시리즈는 특히나 이 신시내티의 빠따를 되게 좀 압살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15번 시리즈 중에 미러키가 14번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패조차 지난 시즌 막바지 때 미러키는 이미 중부지구 우승 확정을 지었고 신시내티는 끝까지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던 그때 신시내티가 미러키의 전력을 조금 이제 빼준 틈을 타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긴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시내티가 홈일 때 그때가 이제 시리즈 9연패로 홈일 때가 얘네가 더 약한데 원정은 6승 1패라고 합니다. 무튼간에 미러키가 신시내티 상대로는 굉장히 이 시리즈 데이터가 좋더라. 오늘은 뭐 첫 경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 자체는 미러키로 보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컵스 대 샌디에고입니다. 이마나가 대 캐닝이고 이 경기가 11.5를 받았거든요. 웹 자체가 이제 리글리 필드다 보니까 바람이 정방향으로 불고 상당히 또 많이 분다고 합니다. 리글리 필드는 리그에서 가장 또 이제 바람바를 많이 받는 구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우스 포인터인데 보시면은 이 바람발의 영향, 날씨의 영향으로 점수가 46.1%가량 더 날 것이다. 이런 지표죠. 여기다 또 이마나가 대 캐닝이에요. 이마나가가 사실 얘 또 오락가락해. 그 전에 콜로라도와의 2번 정도는 잘하다가 지난번 경기 또 이제 피홈런을 3방이나 맞았거든요. 얘도 이제 피홈런 리스크가 상당한 놈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구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만한 것 같고 샌디에고는 아직까지 선발이 좀 미정인데 오늘은 이제 캐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가끔가다 이 캐닝을 좀 길게 던지게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아마 오프너를 쓴다거나 뭐 캐닝한테 던지게 하겠지만은 좋지가 못해요. 저번 경기 때도 이제 요즘에 불펜 알바도 뛰고 있는데 0.2이닝 동안 4실점 되게 안 좋은 경기를 최근에도 했었습니다. 불펜에서도 그냥 방어율도 말해주고 있고 얘도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그냥 대대적인 지표들이 그냥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천사 시절에 진짜 안 좋았는데 소시적에는 조금 좋을 때가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천사 마지막 시즌이 되게 안 좋다가 작년에 매치에서 살짝 괜찮았는데 길게 가지는 못했었죠. 그러더니 올 시즌 샌디에고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는 않고 있다. 단순하게 그냥 이런 흐름들 빨간색이 좋은 거고 파란색이 나쁜 건데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확실히 좀 많아진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캐닝이 지금 방울도 말해주고 있고 분위기 같은 것도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시컵은 좀 분위기가 좋은 상태고 바이아제트는 저는 컵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샌디에고 요즘 빠따를 아주 못 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원정 가면 점수가 그래도 1점가량 더 난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서 저는 오늘 선발 상태로는 그냥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은 분위기는 컵스 쪽이기는 한데 솔직히 일반세는 배당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가려면은 마헨을 가야 되는 배당인데 기는 좀 사실 높기도 하고 11.5면은 어쨌든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휴스턴 대 미네소타 램버트랑 매튜스입니다. 매튜스는 그래도 미네소타 이런 신인급들 중에서는 보통 이제 좀 좋은 날이 많기는 하거든요. 안 좋은 날에는 막 7실점씩 받고 이러지만은 저번 경기 다저스 상대로도 6이닝 2실점. 얘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텍사스한테 7이닝 무실점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경기를 종종 하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지금 분위기상으로 휴스턴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램버트도 지금 뭐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옛날에 콜로라도 시절 그때보다도 일본을 한번 갔다 오니까 좀 더 나아진 부분이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방어력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휴스턴이 지금 좀 분위기가 좋은 상태죠. 이번에 원정에서도 디트로이트한테 위닝 시리즈도 거두고 토론토한테도 위닝을 하고 그 전부터 홈에서도 이제 한 4승 1패 정도로 좋았는데 원정도 지금 이제 5승 1패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꽤나 좋은 편입니다. 넓게 봤을 때는 9승 3패 9승 중에서는 마인 7번이었었어요. 어제도 연장 가서 마인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홈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고, 휴스턴이 저는 좀 반등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춘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제도 이제 워커의 홈런이라든지, 알바레즈도 좀 좋은 시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빠따로도 저는 휴스턴이 별로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네소타 빠따가 조금 무섭다. 그게 조금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도 얘네들도 이제 원정 가면은 실점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게 보인다든지 양팀 다 불펜 차이가 되게 확연합니다. 휴스턴이 시즌 초반에는 불펜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썼어야 됐거든요. 선발이 부족해갖고 불펜 데이도 많이 돌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5월 1일 전과 후로 나눴을 때 5월 1일 전에는 거의 불펜 방어리 꼴찌 수준이었다가 5월 1일 이후로는 상당히 좋아진 게 많이 보이죠. 헤이더도 복귀를 했고 이런 것까지 게임 후반부에도 휴스턴이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서 배당은 조금 밋밋하지만 휴스턴 쪽으로 보고 싶고요.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 오늘 아마 설리반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조금 봐야 되기는 해요. 어제 아마 아그노스 같은 애들도 나와가지고 별로 못했던데 일단 설리반이 예상이 됩니다. 저번 경기 때는 뭐 그렇게 엄청 쳐맞진 않았는데 볼넷을 5개나 주면서 방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가 꺼내만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콜로라도가 매번 이렇게 그냥 애매한 애들 이렇게 냈다가 가끔 그런 애들이 좋은 날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만 안 걸리면 되는데요. 일단 뭐 좋게 볼 건 딱히 많지는 않더라. 그리고 알칸타라입니다. 제가 매번 알칸타라 요즘에 상승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번 경기는 게임 초반에 좀 투구수가 많았거든요. 결국엔 근데 6.2인이나 버텨줬다. 원래부터 내구성은 보장이 돼 있는 투수고 오히려 이닝 욕심을 내다가 좀 게임 말미에 쳐맞는 거 그런 게 문제가 됐다가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안 보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많이 좀 안정세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알칸타라가 보면은 쿠어스필드에서 4경기 했는데 6.56으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피홈런도 좀 많이 맞았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21년도 그때면 알칸타라가 되게 잘할 때거든요. 22년도에 사이경 받고 그 전부터 계속 좋았으니까. 근데 21년도에 3이닝 동안 피안타 10개 맞고 그냥 쿠어스에서 좌절했던 적이 한번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후에 쿠어스 등판들이 막 뭐 나쁘진 않았어. 그냥 따지고 보면 한 경기만 개쳐맞은 거다. 그렇게 볼만도 해서 저는 요즘에 알칸타라 꽤나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물론 홈발을 되게 많이 받는 팀이지만은 넓게 봤을 때는 제가 한 5경기 구간? 그 기간 동안 가장 또 많은 승리를 가져간 팀이라고 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이제 기대 보면서 저는 마이애미 쪽으로 좋게 보고 싶고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좀 크다고 봤고요. 11.5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애미가 9경기 연속으로 언더 중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또 이제 쿠어스기도 하고 기준점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근데 은근히 쿠어스가 그렇게 점수가 안 나는 경기들도 있어요. 뭐 이건 설리반이 얼마나 고전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언더 방향이나 마이애미 쪽으로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어슬렉스 대 다저스, 게이지 점프랑 라우어입니다. 저는 게이지 점프를 꽤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첫 경기, 5이닝 사실점했던 경기 말고는 이후로는 지금 매번 잘해주고 있거든요. 저번 경기는 5이닝 동안 삼진을 9개 잡았던 좋은 날이었는데 이게 투구수의 압박 때문에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5이닝에 그냥 끊어가 버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경기를 샘프가 또 역전을 했던 그런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9회 말에. 일단 게이지 점프의 활약 자체는 그렇게 막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건데 상대가 이제 라우어죠. 얘도 이상하게 잘해요. 토론토에서 뭔가 이제 좀 쓰임새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버렸는데 다저스가 잘 물어왔습니다. 원래부터 다저스 홈구장에서는 잘했는데 요즘에는 원정에서도 크게 막 흠이 없더라고요. 저번 경기 미네소타전은 6이닝 동안 노히트나 했다. 요즘에 라우어가 좀 상승세긴 한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또 이제 피홈런 같은 부분들. 올 시즌에 피홈런이 16개입니다. 다저스에 와서도 꽤나 맞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구장이 또 이제 어스리스의 서터헤스 파크죠. 여기는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어스는 홈일 때 라스베가스가 좀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전에도 서터헤스 파크에서는 점수가 3점가량 더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득점이 많아진 것보다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그게 좀 더 주목받긴 한데 어쨌든 홈이랑 원정 편차가 되게 심한 팀이에요. 양팀 다 홈런을 잘 치는 팀인데 어스리 107개, 다저스가 113개로 둘 다 홈런을 굉장히 잘 치는 팀이어가지고 오늘 경기는 홈런 같은 게 변수가 될 만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라우어의 리스크가 있기는 하더라. 요즘에 괜찮은데 홈런 리스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게이지 점프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등판 6번 중에서 홈런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또 이제 좌한 상대로 홈일 때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그 7, 6, 7, 14 이게 전부 다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사실 이 구장에서 좌한 상대로 홈일 때 못하진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많이 껴있긴 하지만은 애당초 이 자료에서는 괜찮게 지키는 게 있기는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좀 건드리기가 무서운 경기 같아. 지금 어슬은 사실 빠따가 조금 죽었고 다저스는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조금 무서운 경기인데 선발 차이가 좀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서 어슬렉스의 2.5 프랜이나 10.5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었네요.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어슬의 플랜을 보는 거는 선발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오바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10.5 기준에는 이거는 게이지 점프도 다저스가 좀 무서워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슬이 역배당이 만약에 2배가 넘었다. 그랬으면 좀 보겠는데 1.9밖에 안 되길래 이건 어슬의 역배를 보려다가 못 본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 같네요. 배당이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시애틀 대 천사입니다. 컵이랑 라이언 존슨이고요. 라이언 존슨이 저번 경기 갑자기 6이닝 동안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슬한테 5이닝 5실점을 한다든지 피홈런 2개나 맞고 그냥 오락가락 했어요. 원래부터 이닝을 길게 가져가던 놈은 아니고 갑자기 5이닝 정도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잘하는 3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잘한 걸까?
뭐 공 같은 것들도 크게 뭐 돋보일 만한 건 없고 마이너리그 최근에 좋았다고 합니다만은 제구력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된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상대를 압살하는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제구력만 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전에 막 불펜으로 나올 때는 좀 안 좋았어가지고 마이너 가가지고 좀 환골 탈퇴를 하고 온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선발로서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고, 자 커비는 지금 방어율이 3.94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도 제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지가 못한 시즌이죠. 얘도 원래 피안타 같은 게 이닝 대비 조금 적은 편이었다가 올해는 96이닝에 105개로 피안타도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나마 이닝도 한 6이닝 하나 먹고 실점도 줄어든 건 있긴 하는데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알던 그런 커비, 안정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크게 돋보이는 시즌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여태까지는 뭐 홈에서 상당히 좋았다, 올 시즌은 땅볼 비율도 좋다 뭐 이런 건 있긴 하지만은 장점이던 포심의 위력을 많이 잃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커비는 천 상태도 아주 뭐 강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많이 챙기긴 했는데 실점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었었거든요. 얼추 그냥 커비대로 해주긴 한다.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애틀이 그동안 빠따가 진짜 별로였는데 요즘에 슬금슬금 살아나더니 어제는 13개인가 안타를 좀 많이 쳤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경기를 졌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시애틀이 좋은 구간 같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규모상으로는 저는 시애틀을 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승수차가 6승 차이나 나거든요. 그냥 그런 거 상으로는 라이언 런스도 그렇게 막 길게 믿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시애틀을 보기는 보는데 밋밋한 배당이잖아요. 저는 마행까지는 욕심을 못 내고, 시애틀도 얘네들이 리그에서 가장 한 점차 게임이 많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얘네들이 홈에서 22승 중에 마행이 14번밖에 안 됩니다. 홈에서 마인이 잘 안 나와요. 한 점차 게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당상으로도 별로 뭐 믿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만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로드랑 말리가 붙는데 이로드는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죠. 저번 경기도 6점이니 그냥 닫아줘 버렸다. 그전 경기 천사전도 7이닝 동안 2실점. 올 시즌 상당히 괜찮은 시즌입니다. 작년 말미부터 체인지업이 갑자기 좋았는데 올 시즌에도 지금 굉장히 좋죠. 여기다가 포심까지 따라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초반에 투구수가 많아져가지고 일찍 내려가는 경기 그런 것들이 뭐 자주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근에 10경기를 기준으로 삼아도 1.88로 경기당 6이닝 이상 이렇게 평균점을 먹어주고 있기도 하고, 이로드는 확연히 좋은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리조나가 기존의 강한 선발들 갤런이나 켈리가 좀 안 좋은 시점에서 이로드는 확실히 잘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간만에 돈값을 하고 있는 시즌이고, 타일러 왈리 저번 경기가 복귀전에서 거의 뭐 한 달 만에 복귀를 했는데 얘가 근데 마이너에서도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짧게만 가고 근데 갑자기 5.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더라고요. 좀 의외였는데 어쨌든 복귀하자마자 잘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뭐 별다르게 딱 보이는 건 많이 없어요. 요즘에 애리조나도 빠따가 너무 문제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근데 하나 건진 게 이런 거였었습니다. 맞대결. 애리조나가 작년 말미 때 3승 1패한 거를 시작으로 해서 올 시즌 이제 두 번 다 수입을 했습니다. 맞대결을 9승 1패를 하고 있고 9승 중에서는 7번이 마행이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애리조나가 일단 좀 요즘에 많이 이기고 있네.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뭐 데버스는 살아나고 있지만은 빠따에 대한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선발도 저는 이로드가 앞선다고 봐서 이게 아쉬운 건 그냥 애리조나의 빠따예요. 나는 8.5 기준 언더나 애리조나 쪽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기인데 애리조나 빠따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